토트넘에게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우도기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도기가 부상으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도기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부상 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고 부상으로 인해 시즌이 일찍 끝났다. 이번 시즌 저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로마노 기자는 우도기가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뿐만 아니라 이탈리아가 참가하는 유로 2024에도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우도기는 현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도기가 부상인 게 토트넘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도기가 빠졌을 때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없죠. 그러니까 우도기가 빠졌을 때 그 자리에 벤 데이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우도기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 우도기가 하고 있던 역할 자체가 이번 시즌에 매우 많은 역할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우도기와 포로 좌우 풀백을 활용하는 전략이었잖아요.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앙지역에 선수들이 모여들면서 상대 수비가 토트넘을 따라서 중앙지역으로 쏠릴 때 쿨루셉스키나 베르너 혹은 브레넌 존슨 혹은 또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측면지역으로 이제 넓게 벌려주면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때가 중요하죠. 끌려 나오는 순간 오른쪽에서는 뭐 사르나 벤탄쿠르 혹은 포로 이런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고 왼쪽에서는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과 왼쪽이 약간 다른 점인데 오른쪽에서는 벤탄쿠르, 사르, 포로 다양한 선수들이 뛰어들어갈 수 있지만 왼쪽에서는 메디슨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빠져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이때 우도기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요 왼쪽 공간을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우도기가 뛰어들어가 주기 때문에 우도기의 침투, 수비 라인이 끌려 나오면 이때 가운데에 손흥민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게 토트넘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도기가 이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수비수를 이제 달고 들어가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돌파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점들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우도기의 이제 플레이가 정말 필요한 게 토트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도기가 없다면 저 역할을 누가 하느냐? 벤 데이비스나 로얄이 하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냐면 벤 데이비스는 3백의 한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왼쪽 풀백의 한 자리에도 나올 수 있지만 벤 데이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 자체가 폭발적인 스피드라던가 오버래핑,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나왔을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이 폭발력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순간 데이비스의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보니 상대 선수들이 끌려 나오는 것보다 이 움직임에 대처를 하면서 다른 선수가 끌려 나가면서 공간을 내주지 않는 이러한 형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의 움직임이 우도기처럼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상대가 대처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이때도 사실은 우도기가 중원 싸움에 도움을 많이 주면서 중원 라인에서 강점을 가져갔던 게 토트넘의 전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에서도 사실은 벤 데이비스가 우도기보다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밀리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는 중원 싸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특히나 포로도 올라가 있고 메디슨도 올라가고 벤 데이비스도 올라가고 혹은 이제 벤 데이비스가 약간 빠져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벤 데이비스가 이 역습을 차단하는 능력이 우도기만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가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측면으로 빨리 내려와 줘야 되는데 우도기는 이게 됐죠. 우도기가 정말 전방까지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와 주면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우도기가 아니라 벤 데이비스라면 과연 이런 움직임이 가능할까?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있을 때도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과연 벤 데이비스가 이 공간을 그리고 이 뒷공간을 잘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도기의 역할이 이번 시즌에 되게 컸어요. 공격적으로도 올라가는 역할을 맡았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뭐 과르디올라 감독과 이제 비교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어쨌든 어느 정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만의 특징은 풀백을 정말 미친 듯이 공격적으로 올려서 풀백이 최전방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었죠. 근데 이 풀백이
우독이 최전방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와서 공수양면으로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했던 우독이 이 선수가 빠져버리면 벤 데이비스가 과연 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벤 데이비스의 이 공격적인 능력이나 수비로 돌아오는 능력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요 자리에 에메르송 로얄이 뛸 수도 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발을 쓰지만 어쨌든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메르송 로얄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은 에메르송 로얄이 더 좋은 편이다 보니까 중원 싸움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로 에메르송 로얄을 기용할 수도 있겠죠. 다만 에메르송 로얄은 벤 데이비스보다는 올라가는 역할이 거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특히나 에메르송 로얄이 나오게 된다면 요 왼쪽 라인은 사실상 이렇게 수비를 끌어내고 뛰어들어가는 요 패턴이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전술적인 그런 플랜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고 좀 일관적인 형태잖아요. 끌어내고 침투하고 끌어내고 침투하고. 근데 만약에 이 플랜에 변화가 없다면 이제 우도기가 부상이라 하더라도 끌어내고 침투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도기가 부상일 때 당시에도 이번 시즌에 부상이 있었잖아요. 부상일 때도 벤 데이비스가 나와서 측면에서 누가 끌어내면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벤 데이비스가 나왔을 때 그 역할이 별로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의 답답함이 좀 더 컸었죠. 그리고 이제 뭐 수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왼쪽 라인에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오른쪽 라인도 마찬가지만 뭐 반더벤도 마찬가지고 로메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좌우 풀백도 마찬가지고 수비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커버해야 되는 범위나 활동해야 되는 이 범위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공백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도기의 부상이 지금 토트넘에게는 매우 이제 치명적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요즘에 우도기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도기 때문에 실점하는 경우도 많았고 우도기가 공격적으로도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도기가 상대 공격이 측면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을 때 우도기가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우도기의 뒷공간으로 다른 한 선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을 반더벤이 커버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토트넘이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공간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커버하는 이제 기동력이나 움직임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더벤이 우도기의 뒤쪽으로 이제 커버를 하러 움직입니다. 근데 그 순간 반더벤이 끌려 나오니까 우도기가 담당하고 있었던 측면 공격수 이 선수가 이제 엘랑가였거든요. 노팅엄의 엘랑가가 우도기를 벗어나서 반더벤의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더벤이 끌려 나오니까 반더벤의 뒷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도기가 따라갔어야 되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도기가 반더벤이 분명히 끌려 나갔는데 뛰어들어가는 엘랑가의 움직임을 못 따라갔습니다. 약간 지켜만 보고 있었고 뭐 당연히 오른쪽에 있었던 비수마도 약간 지켜보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의 마크맨은 우도기였어요. 근데 우도기가 안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이 뒷공간이 편안하게 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반대편에 있었던 로메로가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메로가 끌려 나오는 순간 중앙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편안하게 노팅엄이 패스, 슈팅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죠. 우도기가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경기가 늘어나고 있었다. 뉴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실점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했어요. 뛰어들어가는 고든이고 우도기가 고든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우도기가 공격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든만 따라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합이 됐을 때 볼이 약간 우도기 쪽으로 튀면서 우도기가 볼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도기가 볼을 컨트롤하다가 고든이 달려오니까 여기서 고든의 압박에 볼을 뺏겼죠. 그리고 여기서 뺏기니까 우도기가 넘어지면서 고든에게 볼을 빼앗겼고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가는 이삭 그리고 패스 이 패스 한 방에 이제 토트넘이 선제골을 먹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들도 보면 이제 우도기의 최근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어쩌면 부상을 조금 달고 뛴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도기가 수술을 선택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이제 아스날, 첼시, 리버풀 죽음의 3연전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 팀이 에이스가 모두 우도기 쪽입니다. 아스날의 에이스 웨데고르와 사카, 토트넘의 왼쪽 라인이죠. 첼시의 에이스 팔머, 토트넘의 왼쪽 라인이죠. 리버풀의 에이스 살라 혹은 아놀드, 토트넘의 왼쪽 라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도기의 부상 자체는 토트넘의 성적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토트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위가 될지 아니면 5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토트넘이 만약에 4위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우도기의 부상은 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가지 못하는데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토트넘이 우도기에 더해서 포로까지 지금 부상인 상황이죠. 물론 이제 포로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포로가 아스날전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정상 컨디션일지 이것도 약간은 지금 미지수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토트넘이 뭐 아스날전을 앞둔 상태에서도 우도기는 시즌 아웃 그리고 포로는 아스날전에 100% 컨디션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토트넘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상이 그런데 토트넘만 있는 것이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뭐 뉴캐슬도 최근에 만났을 때 토트넘이 뉴캐슬이 거의 10명이 빠져있는 상태였고 주전 자원 중에서 다른 팀들도 주전 자원이 부상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리버풀만 해도 리버풀이 아놀드가 최근에 부상을 당해서 그 자리에 조고메스가 나온다거나 브래들리가 나온다거나 이랬었죠. 그런데 지금 토트넘의 문제는 뭐냐면 개개인의 이 역할이 조금 과도하게 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사실 감당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반더벤 정말 넓은 뒷공간을 혼자서 커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리고 우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도기도 공격할 때 공격수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침투하는 거 우도기가 했어야 되고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하면서 중원 싸움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면 빠르게 내려와서 왼쪽 풀백의 역할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도기도 너무나 그 토트넘의 전술에서 의존도가 큰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이 선수가 아니면 이 공간을 다른 선수가 커버할 수가 없을 정도의 역할을 맡긴다. 이거 자체가 토트넘이 이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공백이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그 뉴캐슬 같은 경우도 뉴캐슬이 트리피어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뭐 지난 경기에서는 머피를 기용하면서 심지어 공격수를 기용하면서 대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뉴캐슬이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건 트리피어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트리피어가 없어도 다른 선수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토트넘은 우도기 한 명이 빠지면 그 선수의 기동력이나 그 우도기의 그 엄청난 에너지 그게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 심지어 전술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우도기가 없으니까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이렇게 이제 그냥 선수만 갈아 끼우니까 훨씬 더 선수 한 명 한 명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우도기의 부상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이 부상에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토트넘의 4위 싸움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